드디어 나의 해리에게 오유카가 공개되면서 주인공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은호에게는 더 이상 해리의 인격이 보이지 않았으며 현호는 은호의 사랑을 의미하는 목걸이를 글로브 박스에 집어넣었죠. 이뿐만 아니라 주연은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찾던 해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자신이 알던 해리가 아니라 은호이지만요.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 발생한 변화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고편 분석에 앞서 이 비밀들을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은호에게 더 이상 해리의 인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사실상 드라마의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화입니다. 처음 해리의 인격이 등장하지 않게 된 순간은 공황장애가 발생한 후 현호가 은호의 집에서 그녀를 보살피기 시작했을 때부터인데요. 그래서 현호의 존재가 해리의 인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은호가 해리의 인격을 갖게 된 계기 또한 현호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5화에서 은호가 정신과 주치의를 만나 과거를 설명하는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은호는 해리의 실종 기간 만료 서류를 받은 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할머니마저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돼 두 사람의 죽음을 한 번에 받아들여야만 했으며, 마냥 행복했던 해리처럼 살아본다면 자신 역시도 해리처럼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 해리가 그토록 바라던 주차장에 일자리를 구한 것이라고 말하죠.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통해 은호가 가족들의 죽음으로 생겨난 불행으로 해리의 인격을 갖게 됐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시기를 계산해보면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날은 2019년 2월 20일로 약 5년 전, 그리고 해리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은 3년 전입니다. 그런데 현호와 헤어진 것은 4년 전이죠. 즉 가족의 죽음보단 현호와의 이별을 시작으로 불행감을 느껴 해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현호라는 존재 덕분이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현호가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은호의 옆을 지킬 때 해리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도 이해가 됩니다. 현호만 있다면 은호는 더 이상 불행하지 않고 행복뿐일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엔딩 장면일 것입니다. 오후에 기상했음에도 안경을 끼고 있었다는 점, 안녕하세요 강주현 씨라고 말하며 해리가 싫다고 말했던 이름에 성을 붙이는 행동까지, 주차장으로 출근했지만 그녀는 해리가 아닌 영락 없는 은호였는데요. 현호가 떠났음에도 해리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은호가 현호를 진정으로 떠나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은호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가질 수 없는 현호였기에 현호를 떠나보내기 위해 죽도록 미워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불행을 자처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미자알매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현호는 아무런 설명 없이 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순간 정적이 흐르며 현호가 설거지했던 식기구, 현호가 읽었었던 신문, 현호가 씌워졌던 우산 등 현호가 남기고 간 흔적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은호는 깨닫습니다. 현호는 자신의 옆에 있다가도 4년 전 그날처럼 갑자기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은호는 현호가 없더라도 불행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아파달라는 현호의 말에 무슨 일이 있어도 건강할 거라고, 보란듯이 잘 살아볼 거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다음날 행복하기로 다짐한 은호는 오후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해리의 인격이 아니라 온전한 자신의 인격으로 기상합니다. 그리고 해리의 행복을 의미하는 반지를 보며 해리의 인격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으로 해리의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해리의 일터로 출근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정리하자면 해리의 성격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이제 은호가 자신 스스로 행복해지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현호에게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은호의 사랑을 의미하는 목걸이를 글로브 박스에 넣은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목걸이는 현호가 잃어버린 엄마의 목걸이와 똑같은 디자인의 목걸이를 은호가 선물해 준 것인데요. 6화 회상 장면에서 엄마는 현호에게 목걸이를 보면서 기다리라고 말하며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현호는 엄마의 바람대로 아나운서가 되어 TV에 나오는 사람이 되었지만 엄마는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호는 더 이상 엄마를 기다리지 않게 되었죠. 현호가 소중하게 여기던 엄마의 목걸이를 잃어버린 것은 이제 더 이상 엄마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호는 은호에게 동일한 디자인의 목걸이를 사달라고 말합니다. 이는 현호에게 은호라는 존재가 엄마의 사랑을 대신할 만큼 소중한 존재였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은호는 현호가 목걸이를 백미러에 걸어두기 원했지만 현호는 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은호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이는 현호가 결혼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한 모습과 겹쳐 보이는데요. 현호는 어렸을 적 아버지의 빚뿐만 아니라 문남매의 빚을 까는 대신 할매들의 평생 보살피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은호가 결혼하자는 얘기를 거절했던 진짜 이유는 현호는 은호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러한 상황과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현호의 속내는 은호와 결혼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현호가 자신의 자존심을 살짝만 내려놓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줬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마치 주연이 해리에게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개인사를 털어놨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대면시켜줬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은호가 현호와 헤어지더라도 불행한 삶은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현호는 끝끝내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그리고 이날의 기억은 은호에게 8년의 연애를 자신의 실수로 날려버렸다는 끔찍한 악몽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결혼하자는 말 안 할게. 미안해 현우야 미안해. 하지만 현호는 헤어진 뒤에야 비로소 은호의 바람처럼 목걸이를 백미러에 걸어두죠. 이제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은호의 사랑을 자신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현호는 은호가 알아챌 수 없는 자신만의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6화에서는 현호가 은호의 커리어를 위해서 자신이 뉴스 앵커를 포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는 3화에서 국장이 은호에게 결례를 핑계로 폭언을 하고 이어서 현호가 국장실에 들어간 뒤에 벌어진 일이죠. 이처럼 현호는 은호가 모르게 항상 그녀를 서포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호는 미자엘메의 전화를 받고 은호의 집을 급하게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호는 차 안에서 목걸이를 보며 은호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다시 사귀자고 결혼하자는 말이 아닌 가끔씩 아파달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비겁한 말을 건넵니다. 사랑하긴 하지만 책임까진 질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도 끝까지 솔직하지 못한 현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해지기로 결심한 은호는 현우에게 안녕 잘가라고 말하며 거절하죠. 결국 현우는 차 안으로 다시 돌아와 목걸이를 글로브 박스에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이는 현우 또한 은호에 대한 마음을 접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연에게도 찾아온 변화, 바로 그토록 찾던 해리와 마주하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해리가 아닌 은호라는 것을 알고 있죠. 주연의 표정으로 보아 그 또한 평소 자신이 알던 해리가 아님을 직감하는 것 같습니다. 해리는 주연에게 이름을 부를 때 성을 붙이는 것이 싫다고 말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강주연 씨라고 말하는 인사에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겠죠. 하지만 은호는 해리성 인격장애 때문에 이전에 보았던 인격은 해리라고 바로 말하기에는 껄끄러울 것입니다. 따라서 대충 얼버무리며 해리인 척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주연에게 펼쳐질 상황들은 예고편 분석을 하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아팠어요? 못에 긁혔다던데. 예고편은 안 아팠어요 못에 긁혔다던데 라는 주연의 대사와 함께 시작합니다. 이로 보아 은호는 못에 긁혀 손을 다쳤으며 밴드까지 붙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배가 보이는 크롭티를 입어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6화의 엔딩이 주차장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해리와 함께 일하는 주차관리소 직원 민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은호는 주차관리소 업무를 보다가 다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이어서 주연의 차에 함께 있는 은호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엔딩 장면에서 입은 옷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엔딩씬에서 주연과 대화를 마무리한 후 업무를 하다가 손을 다쳤으며 같은 날 주연이 은호를 바래다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은호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각하는 은호와 같은 공간에 서 있는 현호와 주연, 이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4화 떡밥에서 알 수 있는데요. 4화 초반에 현호가 미디어앤 서울을 방문했던 장면을 보시면 현호는 선배에게 방송 3사 통합 캠페인 회의차 방문했다고 말하죠. 따라서 7화 예고편의 장면은 방송 3사 통합 캠페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호가 선배에게 질문을 했었는데 그럼 거기 주은호도 나와요? 아니? 아직은 너밖에 없는데? 은호가 캠페인 명단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마도 현호는 늘 그랬듯이 주변에 부탁하여 통합 캠페인에 은호의 이름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고편에서와 같이 은호와 현호 그리고 주연 이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만들어진 것이죠. 안녕하세요 준호 씨. 그리고 주연은 은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는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은호의 표정.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연은 반갑다며 악수를 청하고 마지못한 은호 또한 악수에 응하는데 주연은 해리와 똑같은 상처가 은호의 손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은호 또한 매우 당황해하죠. 그리고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현호는 두 사람의 히스토리를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손을 오래 잡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호가 여기서 괜한 질투심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 주연의 얼굴과 함께 예고편이 마무리됩니다. 아마도 주연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은호가 해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앞으로 주연과 은호 사이에 펼쳐질 이야기가 주요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한편 이미 서로에게 마음을 접은 것처럼 보였던 은호와 현호.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정리될 리가 없겠죠. 주연과 은호가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현호의 마음에 작지만 강력한 파문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추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이번 영상을 만들며 은호, 현호, 주연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은호는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들과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힘들어하고 현호 또한 자신의 상황에 지나친 책임감을 느껴 힘들어하고 있죠. 그리고 주연도 형의 죽음에 관한 트라우마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고요. 어쩌면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겨 사회로부터 안 입고 온 시선을 받았을지라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혜연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 내어 여러분들께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영상 정말 열심히 만들었으니 부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드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